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제 이진수죠.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못 읽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이 아트메가 아두이노도 사실 0과 1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를 모르는 분은 이제 얼른 구글에 가서 이진수가 뭔지 찾아보시고 이제 8비트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요. 아두이노도 8비트.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뭐 대부분 다 64비트인 거죠. 한 그 메모리 주소라고 할까요? 에 이제 6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아트메가 같은 경우에는 한 레지스터당 이제 8개의 비트를 단위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8비트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2진수, 10진수, 16진수 16진수 모르는 분이 쓰면 다시 또 구글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수업 시간에 C를 배우신 분이라면 아마 이거 변환하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혹시나 C를 안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처럼 100이라고 바로 써주면 되죠. 하지만 0b를 앞에 붙이게 되면은 이진수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이진수 100은 100이 아니고 4가 되죠. 그리고 맨 세 번째 줄에 A에 0x 100이라고 되어 있죠. 0x를 붙이게 되면 이거 16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256이라는 숫자가 되게 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이 C에서 문법을 배우신 분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쉬프트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진수를 왼쪽으로 쉬프트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 수도 있어요. 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을 2비트 왼쪽으로 시프트 시킨다라는 뜻이고 오른쪽의 결과를 보면 1이 왼쪽으로 두 칸 옮겨졌죠. 맨 아랫줄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1을 5번 왼쪽으로 옮겼더니 아예 없어져 버렸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것도 마찬가지. 10번 10번째 줄에 보면은 1을 하나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켰더니 없어져 버렸죠.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코드에 보시면은 아에다가 1을 대입하고 왼쪽으로 두 번 옮겼다가 오른쪽으로 두 번 옮길 때의 값이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왼쪽으로 두 번 옮긴다, 뭐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이거는 단순히 시프트 시키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이진수이기 때문에 2를 곱한다, 나눈다 라는 뜻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진수에서 1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은 1, 0, 10이 되잖아요. 그건 10을 곱한 거랑 동일하죠. 그걸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옮기면 10이 1이 되니까 10으로 나눈 거랑 똑같죠. 이진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비트 연산들이 있는데 이 아트메가 코딩하다 보니 비트 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지스터의 특정 비트를 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들, AND, OR와 뭐 exclusive OR와 NOT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오른쪽의 표를 암기하시든 아니면 따로 찾아보시든 하면 될 것 같고 실제 계산을 할 때에는 뭐 일일이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윈도우에서 계산기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용이라고 선택을 하면은 이런 창이 떠요. 윈도우마다 뭐 모양은 좀 다를 텐데 그래서 만약에 AND 6, AND 11 하고 싶다. 그러면은 6, AND 11 하면은 바로 값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계산기 써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C 문법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왼쪽 시프트 씹혀서 대입시키는 걸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고 다른 모든 비트 연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본인이 프로그램 짤 때 굳이 이렇게 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짤 때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해요. 예를 들면 이 아래 봅시다. 이 위의 표현이랑 아래 표현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래 표현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래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래 표현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리고 4번째, 5번째. 그러니까 3번째랑 5번째 비트가 지금 1로 되어 있죠. 결국 이 3번째 비트랑 5번째 비트를 이제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뒤에 있던 부분이. 자, 8번째 줄을 보면은 이 3을 1을 3번 시프트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10번째 줄에 있는 값이 되고 1을 5번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은 이런 값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값을 5화를 시키게 되니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은 결국은 이 값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가 8비트라고 했죠. 8비트의 특정 비트를 뭐 1로 만들거나 0으로 만들거나 또는 읽거나 뭐 이런 동작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set bit이라는 것은 특정 비트를 1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포트 8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뭐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개념이 어려운 그냥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8비트짜리 변수인 거죠. 처음에 8을 넣어놨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이 5화하고 대입하는 이거를 문법적으로 풀면 이거랑 동일하게 되죠.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Shift 왼쪽 2번 하면 되고 그럼 결국 이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8이 들어있던 거를 5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이 두 번째 비트가 0번, 1번 두 번째 비트가 셋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1이 됐으니까. 반대로 이제 클리어하는 게 있죠. 0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특정 비트를 0으로 설정하는 건데 이제 포트 C라는 레지스터에 34를 먼저 넣어놨어요.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비트를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AND 해서 대입하는 것을 풀면 이렇게 동일하게 되고 Shift 시켰더니 이게 되고 낫이 붙어있기 때문에 반전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비트가 0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비트에는 1이 있든 0이 있든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34는 이런 값이었는데 다섯 번째 비트를 클리어하고 나니까 다섯 번째 비트가 0이 되었죠. 다른 거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클리어 비트를 하게 됩니다. 플립 비트는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건데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건데 참고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XOR을 써서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갭 비트는 이제 셋이나 클리어는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특정 비트 값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포트 B에다가 8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이게 세 번째 비트죠. 이 세 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알고 싶다 하면 C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포트 B의 세 번째 비트가 1이면 0보다 크기 때문에 if 안에 들어오게 되고 포트 B의 세 번째 비트가 0이라면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if 문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뭐 풀면 아래와 같고 결국 이 AND 연산을 통해서 세 번째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0보다 크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결과가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일단은 C의 레지스터 문법적인 부분이고 구글에다가 아트메가 8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위에 뜨는 데이터 시트, 이 PDF라고 뜨는 게 보통 이제 데이터 시트인데 이거는 보면은 300쪽이에요. 이건 이제 풀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레지스터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고 조금 보면 이제 데이터 시트 서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칩에 간략한 요약된 내용이 뜨는데 이건 25페이지죠. 그럼 이 서머리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레지스터 서머리라는 값이 있어요. 레지스터가 정말 많은데 이게 다 그 기능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레지스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이제 익숙해지는 걸로 하고 보면 맨 처음에 name이 sreg라는 레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비트에 뭐 알파벳이 적혀있죠. ITHS 어쩌고저쩌고. 이게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 풀 데이터 시트의 페이지 번호인데, 그럼 이제 풀 데이터 시트의 페이지 번호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면은 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뜨죠. SREG. 보면은 이 각 비트마다 기능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i를 1로 설정하면 글로벌 인터럽트를 뭐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뭐 t 6번째 비트라면 비트 커피 스토리지고, 뭐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의 한 비트를 세트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능을 뭐 이네이블 시키고 또는 디세이블 시키는 걸 수 있고, 또는 특정 상태 값을 읽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살펴봤고, 그래서 실제 이제 칩이 오면은 코딩을 하게 될 텐데, 코딩할 때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느냐. 맨 첫 번째 줄에 include avr io.h를 씁니다. 보면은 이제 sreg라는 거 이거 변수 선언도 안 하고 바로 sreg라고 썼죠. 원래 같은 뭐 int sreg를 쓰든지 뭐 해야 되는데, sreg라는 레지스터가 이미 이 헤더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뭐 i도 아무 데서도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i를 쓰고 있죠. 이것도 이미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reg에다가 i 이렇게 쓰면은 여기 보이는 이 비트를 1로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니셜 밸류가 0이죠. 처음에 이제 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걸 1로 하면서 글로벌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배운 코드인데, 결국 7번째 비트를 1로 세팅을 하는 건데, 이것을 7이라는 뭐 어떤 숫자인지 알 수 없는 것 대신에 i라고 씀으로써 sreg의 i를 세팅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GICR이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int 제로라는 비트를 이제 읽어오겠다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앞으로 나올 코드에 이런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난해한 문법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거구나, 뭐 이래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실습을 위해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프로그램을 꽂기 위해서 ISP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ISP에 보면 6핀 혹은 10핀이 있는데 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고, 거기에는 6개 핀을 잘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전원은 그냥 ISP의 USB 전원을 사용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원 라인이 쇼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컴퓨터 메인보드가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ISP의 전원 스위치를 USB로 놓으면 됩니다. 전원 라인에 적당히 콘센서도 하나 꼽아 주시고요. 리셋은 하이로 풀업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리셋 회로나 뭐 외부 크리스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 RC 회로로 클락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MCU는 1MHz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LED는 원하는 포트 아무데나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다른 기능이랑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하게 D4에서 D7을 사용했습니다. LED는 싱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싱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싱크 방식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디지털 입력과 인터럽트 실습을 위해서 스위치도 하나 연결했는데, 내부 풀업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르면 그라운드가 되도록 D2에다가 연결했습니다. PWM 출력 실습을 위해서 B1에 소싱 방식으로 LED를 하나 더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ADC를 위해서 가변 저항을 C5에 연결했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의 디지털 라이트와 디지털 리드와 동일한 작업을 해볼게요. 데이터 시트의 테이블 20을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보면 위에 3개는 입력, 아래 2개는 출력이죠. 출력부터 보면 DDX에는 1이고 포트 X에는 0과 1에 따라 출력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싱크, 오른쪽을 소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왼쪽은 MCU가 0일 때 LED가 켜지고 오른쪽은 MCU가 1일 때 LED가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의 경우를 보면은 풀업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자 X는 알파벳이 들어가며 레지스터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N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C 포트의 두 번째 비트는 뭐 DDC2, 포트 C2 또는 PC2 이렇게 표현됩니다.
코드로 바로 와서 보면 레지스터명을 사용하기 위해 AVR IO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고요. 지금 이 코드에는 입력과 출력이 모두 들어있는데 스위치를 누를 때 LED가 켜지도록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을 보면 DDD2를 0으로 세팅해서 D2를 입력으로 만들어주고 포트 D2를 1로 세팅해서 풀업 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DDR은 디폴트가 0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줄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D4는 LED를 켜는 출력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DDD4를 1로 세팅해 줍니다. 이제 이후 출력 핀으로 0이냐 1이냐를 출력할 때 10번 또는 12번째 줄처럼 포트 D4를 0 혹은 1로 써주면 됩니다. 스위치가 누르면 LED가 켜지도록 만든다고 했었죠? 핀 레지스터는 입력값을 담아두는 레지스터입니다. 핀 D2를 읽으면 스위치가 눌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스위치가 눌리면 그라운드가 되므로 if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눌린 동안에는 LED가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꼽느냐? 지금 해방 컴퓨터에다가 AVR 스튜디오를 깔아놨습니다. 아래 보면은 곤충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컴파일이 되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ELF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메이크가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컴파일하는 툴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에 이제 옵션에서 Use AVR 툴체인을 해제하고 파일을 찾아줍니다. 로컬 디스크에 보면은 WinAVR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고 바이너리를 눌러서 AVR GCC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WinAVR의 Utils의 bin에 make를 찾아가지고 등록을 해줍니다. 이게 귀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 될 때는 그냥 계속 저장이 돼 있는데 안 될 때는 AVR 스튜디오를 껐다 킬 때마다 리셋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너무 귀찮다 하면은 AVR 스튜디오 뭐 5나 6을 깔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드가 됐고 이제 구워야 되는데 저 AVR 표시를 누르면은 구워집니다. 이제 구운 헥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프로그램을 눌러주면은 구워지는데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보면 이제 클락 스피드의 4분의 1로 ISP 클락을 맞춰달라 그러거든요. 이건 여기 세팅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1MHz니까 1MHz의 4분의 1보다 작은 걸로 write를 해주고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 자, 잘 됩니다. 뭐 다른 의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코딩을 하다 보면 딜레이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util 딜레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고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ms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마이크로 세컨드도 있으니까 뭐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외부 인터럽트로 넘어왔습니다. 인터럽트가 무엇인가? 모른다면 오른쪽 상단에 I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제가 예전에 설명한 영상을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걸 보시거나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자, 이제 인터럽트가 뭔지 다 아시죠? 여기서는 스위치를 누를 때 인터럽트 동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외부 인터럽트죠. 가장 기본적인 동작에는 레지스터 2개만 세팅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MC UCR을 보면 0번, 1번 비트가 인터럽트 0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인터럽트 1번을 세팅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인터럽트 0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0번, 1번 비트를 테이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인터럽트를 진입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강 엣지, 즉 1에서 0으로 내려갈 때 동작을 해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ICR 레지스터에서 인터럽트 0을 1로 세팅해서 외부 인터럽트를 허용해줍니다. 자,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인터럽트를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했고요. LED 출력을 위해서 7번째 줄에서 출력으로 세팅했습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스위치를 9번째 줄과 10번째 줄에서 입력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레지스터를 12번째, 13번째 줄에서 세팅을 했고 마지막으로 SEI 함수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전역으로 허용해줍니다. 자, 위에 17번째부터 25번째 줄은 메인문 안의 while문으로 250ms마다 꺼진 LED가 하나씩 움직입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동작할 함수는 메인문 밖에 ISR 괄호 열고 인터럽트 벡터를 적어주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 LED가 3번 깜빡이도록 했습니다. 작동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자, PWM 시간입니다. PWM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은 다시 오른쪽 상단에 I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예전에 설명한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자, 결국 PWM이라는 것은 카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MCU마다 이 타이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아트메가 8은 한 번에 최대 2종류의 PWM 신호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PWM 모드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하드웨어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는 그냥 예시로 페이스 컨트롤 PWM 모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TCCR1A에서는 기준이 되는 카운터 값을 언제 세트하고 언제 클리어 할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보편적인 느낌으로 COM1A1을 1로 세팅해서 카운트가 올라가다가 세팅한 값과 일치하면 클리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TCCR1A의 0번째, 1번째 비트를 통해 PWM 모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모드인 페이스 컨트롤 10비트로 하겠습니다. 한 주기에 10비트, 즉 1024번 카운팅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운트를 할 클럭 프리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지금 외부 크리스탈이 없어서 내부 클럭을 쓰다 보니까 1MHz로 클럭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레지스터를 다 설정해 주고 있고요. OCR1A의 값을 넣으면서 PWM 듀티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10비트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3FF 헥스 값이고 50% 듀티비를 얻고 싶다면 이것을 1FF 헥스 값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3ms마다 1씩 더해서 LED가 서서히 밝아지도록 했습니다. 자, 작동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ADC 순서입니다.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입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 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ADMUX의 6번째, 7번째 비트를 통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건지 선택합니다. A 레퍼런스 핀도 VCC에 연결해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칩을 보면 아날로그 입력 핀은 많은데 실제 변환기는 한 개입니다. MUX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개 중 한 개만 선택해서 변환을 합니다. ADMUX 레지스터 0번에서 세 번째 비트를 설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ADCSRA에서 ADC 주요 기능을 설정합니다. 우선 ADC 동작은 다른 동작에 비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아트메가 8의 경우에는 샘플링 속도를 100kHz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1MHz를 사용하기 때문에 16으로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비트인 ADEN Enable을 세팅함으로써 ADC 기능을 Enable 합니다. ADC는 한 번만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프리러닝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후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번씩 동작시키고 인터럽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시면 ADC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해당 비트는 1로 유지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 완료 변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자세히 이어서 보시죠. ADC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LED 출력용 핀을 설정하고 앞서 설명한 레지스터들을 세팅합니다. C5 핀에 할당된 ADC 5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인 루프에서 ADSC 비트를 1로 바꿔주면서 ADC를 시작합니다. ADSC가 0이 되는지, 즉 ADC가 완료되는지를 while문 안에서 체크하면서 기다립니다. ADC가 완료되면 ADC 레지스터를 읽어서 값을 봐줄 수 있습니다. AVR은 8비트 프로세서라서 10비트 변환 결과는 원래 ADC-H, ADC-L에 나눠서 저장되는데 ADC로 읽으면 별다른 조작 없이 10비트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번째, 21번째 줄은 D4, D7의 LED 출력을 위해서 자리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간단하게 소개 위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은 이제 구글을 찾아보시거나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AVR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 책을 추천합니다. 쉽게 배우는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프로세서 책인데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으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뭐 AVR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ARM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도 이제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